여러분, 혹시 좋은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마라. 이런 유명한 격언 들어보셨나요? 아, 네. 거대한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뭐랄까 아주 상징적인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6년 지금 이 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노골적이고 또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죠.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예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가오는 1.75조 달러, 하나로 치면 무려 2,300조 원 규모의 스페이스X 기업 공개, 그 IPO의 이면에 숨겨진 완벽한 독점 전략, 그리고 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진행한 조용한 가격 인상에 대한 겁니다. 네,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설은 다 빼고요. 바로 이 우주산업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쩐의 전쟁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모든 상황의 판을 완벽하게 깔아준 경쟁자들의 몰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우주 발사체 시장의 이 기형적인 지형을 이해하려면 우선 ULA,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의 그 비참한 상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ULA면 그 보잉이랑 로키드 마틴이 합작한 회사잖아요. 미국 군산복합체 건물들. 네, 완전히 상징적인 두 거물이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원래 이들이 수많은 안보위성을 쏘아 올리던 아주 믿음직한 아틀라스 5라는 로켓이 있었어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근데 이걸 대체하려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벌컨 센타워라는 신형 로켓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이 발사체가 지금 아주 치명적인 엔지니어링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라면 진짜 항공우주 분야에서 수십 년을 지배해온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신형 로켓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했다고요? 네, 심지어 비행 중에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 세상에. 비행 중에요. 아니, 사실 우리 타는 자동차도 고속도로 주행 중에 막 부품이 떨어지면 전량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우주 로켓인데. 그러니까요. 로켓에서 구조물이 분해된다는 건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우주공학에서 이런 걸 구조적 탈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중대한 결함 중 하나예요. 아, 무관용 원칙이요? 네, 로켓이 최고 속도로 상승할 때는 엄청난 공기 저항도 받고 막 진동에다가 수천도의 마찰열까지 견뎌야 하잖아요. 뭐야.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부품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그 로켓 전체의 시스템 무결성이 완전히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이야, 그거 진짜 심각하네요. 벌컬 로켓이 지난 2년 동안 단 4번 발사됐어요. 근데 그중 2번이나 이런 이탈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4번 중에 2번이면 확률이 50%잖아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뭐 느슨해진 볼트를 덜 조여서 꽉 다시 조이는 약간 그런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발사체의 공격학적 설계나 소재의 내구성 자체를 원점부터 다시 다 검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 우주군이 벌컨 발사를 전면 중단시켜버린 거군요. 그렇죠. 국가 안보랑 직결된 최첨단 정찰 위성이나 군사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잖아요, 우주군은. 네네. 엄청 비쌀 텐데? 수천억 원짜리 페이로드인데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공중 분해될지도 모르는 로켓에 그걸 실을 수는 절대 없죠. 와, 상황을 좀 정리해보니까 이게 약간 그 동네 식당이 딱 2개뿐인데 한 곳이 치명적인 위생 문제로 아예 셔터를 닫아버린 격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장 우주라는 목적지로 가야 하는 미국 정부나 거대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문을 열고 있는 다른 식당으로 전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일하게 남은 독점 식당이 바로 스페이스X인 셈이죠. 현재 미국 정부가 대형 안보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창구는 사실상 스페이스X의 펠컨 9하고 펠컨 헤비뿐이거든요. 진짜 완벽한 독점이네요. 대형 발사체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그라운드에 묶여 있는 이 상황. 솔직히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안정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다지는 데 집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보통은 표정 관리하면서 착한 기업 코스프레를 하겠죠. 맞아요. 근데 스페이스X는 이 경쟁 부재의 순간을 가장 공격적인 이익 창출의 기회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린 거군요. 진짜 일론 머스크답네요. 스페이스X가 과거에 어떻게 이 시작을 잠식해 왔는지 그 역사를 보면 지금 행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건지 딱 보이거든요. 아, 초기 가격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펠컨 9이 처음 상업 발사 시작했을 때 내건 가격이 6,120만 달러였어요.
당시 ULA가 정부 상대로 한 번 쏘는데 막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었거든요. 와, 3억 5천만 달러면 거의 뭐 그럴까요? 거의 6분의 1 가격이었던 거잖아요. 이건 진짜 우주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의 덤핑이었어요. 그렇게 압도적인 가성비로 우주 진입장벽 자체를 부숴버리면서 고객들을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거죠. 맞아요. 초기 스페이스X의 핵심 무기가 바로 그 혁신적인 비용 구조였잖아요. 일단 부스터의 회수해서 재사용한다 이 개념으로 기존 거물들의 이윤 독점을 깨버린 거니까요.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근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의 행보가 진짜 오늘의 본론입니다. 2016년에 6,200만 달러로 소폭 올린 건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뭐 아주 자연스러운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납득이 가죠. 근데 2022년에 6,700만 달러, 2024년에는 6,975만 달러로 가격표를 서서히 바꿔달기 시작하더니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벌컨이 주저앉은 바로 지금 아주 은밀하게 결정적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야, 그 은밀한 인상을 알아챈 과정도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막 보도자료 뿌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경쟁자 없으니까 가격 올립니다. 이렇게 광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러죠. 바보가 아닌 이상요. 그렇죠. 근데 리치 스미스라는 분석가가 이 조용한 움직임을 딱 포착해냈어요. 이분이 과거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기업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글로브의 메일에서도 최고의 주식 식별가로 선정됐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 배경이 단가 변동 추적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원래 거대 기업 간의 B2B 계약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잖아요. 불리한 가격 변동은 교묘하게 웹사이트 저 구석에 숨겨놓고. 맞아요.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이나 단가표의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는 건 진짜 그 기업 변호사 출신 특유의 집요함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찾아냈냐면요. 인터넷 웨이백 머신 돌려보신 거잖아요. 네, 과거 웹페이지 기록 다 보여주는 그 웨이백 머신이요. 그거 돌려서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미세한 변화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2026년 1월 16일까지만 해도 6,975만 달러라고 명시되어 있던 가격표가 불과 몇 주 뒤인 2월 4일에 슬쩍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7,400만 달러로 쓱 밖에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1회 발사 비용을 무려 4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 넘게 훌쩍 올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이 가격 인상의 재무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무적 메커니즘이라면 어떤 부분이죠? 스페이스X의 펠컨 9은 이미 부스터 하나를 수십 번씩 재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성숙도랑 비용 효율성이 이미 극도에 달한 상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 올리는 실제 원가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내부 발사 비용은 고정이거나 더 떨어졌을 텐데 가격만 7,400만 달러로 올린 거예요. 와, 대박. 결과적으로 이번에 올린 425만 달러는 뭐 재료비가 올라서 아니면 연구개발비 보전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100% 기업의 순이익으로 그대로 꽂히는 무위험 마진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무위험 마진요. 진짜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면서도 뭐랄까 이상적인 형태의 수익 구조네요. 그렇죠. 생산 원가는 떨어지는데 오직 시장 지배력만으로 판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권력. 이게 바로 교과서에서나 보던 독점의 힘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스페이스X가 아무리 대형 발사체 시장을 꽉 쥐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막 쥐도새도 모르게 배짱 장사를 하면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엄청 반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화를 내겠죠. 네, 우주산업 주요 고객들이 펜타곤 같은 국가기관이거나 아니면 아마존, 위성통신사 같은 거대 자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 당장 대안 생기기만 하봐라, 바로 갈아탄다 이러면서 불만이 폭주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훅 올려버리는 게 과연 시장 점유율 방어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정상적인 경쟁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 고객 이탈을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주 발사체 시장의 특수성을 재무적 관점에서 딱 들여다보잖아요. 스페이스X의 방어 논리는 그냥 철벽에 가깝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객들이 분노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가장 먼저 ULA의 벌컨 로켓이 내일 당장 모든 기술적 결함을 기적처럼 다 해결하고 시장에 복귀했다고 쳐요.
근데 벌컨의 1회 발사 목표 단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만데요? 약 1억 1천만 달러입니다. 1억 1천만 달러요? 잠깐만요. 스페이스X가 방금 7,400만 달러로 가격을 한껏 올렸는데도 여전히 벌컨보다 3,600만 달러나 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다 건너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우주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아리안 스페이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아리안 6 로켓이 있어요. 아, 네. 아리안 6. 거긴 얼만가요? 거기도 1일 발사 비용으로 약 1억 1천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즉, 스페이스X가 가격을 7,400만 달러로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그 어떤 대안보다 여전히 수천만 단위로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이 물리적 현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아도 이 거대 비용 격차를 무시하고 짐 싸서 떠날 다른 선택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맞아요. 이유는 극한으로 쥐어짜면서 동시에 경쟁자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가성비의 마지노선 바로 아래에 대가 아주 절묘하게 가격을 세팅해 놓은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억울하면 1억 1천만 달러 내고 벌컨 타던가 아리안 타던가 약간 이런 식이니까 고객들은 막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스페이스X 계약서에 결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네요. 그게 바로 독점의 무서움이죠. 자, 그럼 대형 로켓 시장은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치고요. 최근 막 급성장 중인 소형 위성 시장은 어떤가요? 스페이스X가 덩치 큰 정보 계약만 싹쓸이하고 작은 스타트업들을 그냥 평화롭게 내버려뒀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는 로켓랩의 일렉트론이나 파이어플라이의 알파 같은 소형 로켓 제조사들이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엄청 치열하게 경쟁해 왔거든요. 네, 근데 스페이스X는 이 생태계마저 자신들만의 룰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대형 위성뿐만 아니라 소형 위성 시장의 규칙도 다시 썼어요. 바로 트랜스포터 미션이라는 우주 승차 공유 모델을 통해서 말이죠. 아, 우주 카풀이요. 맞습니다. 거대한 팔컨 9 로켓 내부에 막 수백 개의 소형 위성을 블록처럼 꽉꽉 채워넣고 우주로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네네. 소형 위성을 만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요, 자신들만을 위한 전용 소형 로켓을 몇백만 달러나 주고 통째로 빌리는 것보다 스페이스X가 운행하는 이 거대한 우주버스의 좌석 하나를 예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버스 한 대 승객을 100명 태우고 발사 비용을 100분의 1로 나눠내게 만들면 그 1인승 택시로 영업하는 소형 로켓 회사들은 애초에 가격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전용 소형 로켓인 로켓랩 일렉트론을 통째로 빌리려면 대략 750만 달러가 드는데 스페이스X 버스 타면 진짜 몇십만 달러면 충분하니까요. 근데 이 카풀 요금 변천사도 대형 로켓만큼이나 진짜 노골적이더라고요. 데이터 한번 보셨어요? 네, 제가 페이로드 스페이스 자료를 봤거든요. 처음에 스페이스X가 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는 위성 무게 1kg당 단돈 5,000달러를 받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소형 로켓 경쟁사들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약탈적인 가격 책정이었어요. 근데 이 요금이 최근에 킬로그램당 7,000달러로 쾅충 뛰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40%나 요금을 끌어올린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주로 가는 카풀 요금이 40%나 올랐지만 여전히 다른 선택지보다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40% 가격 인상이 소형 로켓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경제적 파장이 진짜 커요. 스페이스X가 단가를 올리면서 로켓랩이나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쟁사들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안도감이요? 왜요? 거대 독점 기업이 드디어 단가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우리가 제공하는 맞춤형 궤도 서비스나 원하는 날짜에 쏘아주는 유연성을 무기로 고객들을 뺏어올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희망을 함께 만드는 거죠. 약간 희망고문이군요. 사실 스페이스X 버스는 막 발사 일정도 스페이스X 마음대로 정하고 위성 내려주는 궤도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이 위성에 별도 추진기를 달아서 목표 궤도까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아무리 있어도 100km짜리 위성을 쏘는데 스페이스X는 70만 달러면 되는데 소형 로켓 빌리면 750만 달러가 된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가 무려 10배가 넘게 나는데 요금이 40% 올랐다고 해도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대다수 고객한테는 결국 스페이스X 외엔 대안이 없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X 전략의 핵심이에요.
대형 시장이든 소형 시장이든 경쟁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가격의 천장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도네요. 소형 로켓 회사들이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을 여지는 줘요. 근데 시장의 파이를 의미 있게 뺏기지는 않을 딱 그 선까지만 가격을 올려서 자신들의 이익률만 극대화하는 계산된 움직임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전체 윤곽을 잡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스페이스X는 도대체 왜 하필 지금 2026년 초입이라는 이 시점에 대형 소형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아, 드디어 그 얘기를 할 때가 왔군요. 네, 우주선의 1차 목적지가 지구 궤도라면 이 집요한 가격 인상 전략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월스트리트였던 겁니다. 2026년 6월 또는 7월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그 거대한 IPO를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모든 행보의 끝은 결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벤트가 될 1.75조 달러짜리 IPO로 통합니다. 이야, 1.75조 달러? 상장을 앞둔 기업이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막연한 인류의 화성 탐사 꿈?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숫자로 증명되는 폭발적인 마진 확대 능력이랑 가격 결정력입니다. 아, 꿈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져야 하는 거군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요. 금융과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한 1.5조 달러 수준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사실 이것만 해도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을 다 뒤흔들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경쟁사 몰락하고 이걸 기회로 가격을 올린 전략이 수면 위로 딱 드러나면서 밸류에이션, 이가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이 상장 가치를 단숨에 1.75조 달러로 재평가하고 있대요. 1.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뛴 거니까 네, 단 몇 주 만에 2,500억 달러, 하나로 약 330조 원이 넘는 가치가 점프한 거예요. 아니, 일의 발사 가격 425만 달러 올린 게 어떻게 33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직결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작동하는 가치평가의 승수효과라는 겁니다. 한번 다가올 IPO 로드쇼를 상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란 경영진이 기관 투자자들 앞에서 재무 모델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유일한 안보위성 라이벌인 ULA는 로켓 결함으로 발이 묶였고 유럽의 대안은 우리보다 수천만 달러 비쌉니다. 소형 위성 시장에서도 우린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우린 기술적 오위로 원가는 완벽하게 통제하면서도 모든 시장에서 판매 가격은 인상했습니다. 와, 투자자들 입장에선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네요. 그렇죠. 향후 10년간 예정된 수천 번의 펠콘 9과 스타쉽 발사 스케줄에서 이 늘어난 순수 마진은 전부 잉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될 겁니다. 즉, 이번에 올린 몇백만 달러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10년, 20년 계속 쌓이는 눈덩이 같은 거군요. 네, 앞으로 스페이스X가 이 우주 산업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누리게 될 독점적 렌트, 그 크기를 완벽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독점적 렌트. 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미래의 그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보장된 이 완벽한 독점 체제에다가 수백조 원의 프리미엄을 그냥 기꺼이 얹어주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짜 좋은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말라는 이 오래된 격언이 1.75조 달러짜리 재무제표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네, 진짜 소름 돋는 타이밍과 전략적인 한 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로켓 발사라는 엄청난 기술적 성취 이면에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하고 교묘한 독점의 경제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경쟁자의 추락은 스페이스X한테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아니었어요. 네, 자신들의 위험 부담은 제로에 가깝게 통제하면서 이익률의 한계치를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대한 샌드박스였던 거죠. 우주라는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가 철저한 시장 논리랑 거대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압도적인 기술 혁신이 완벽한 독점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게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가치로 환산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머스크 천재다 환호할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서늘한 시선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다가오는 거대한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식시장에 딱 편입되고 나면 주주들의 압박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매 분기마다 실적 올리고
이윤을 극대화하라는 주주들의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금 구축된 이 절대적인 독점 체제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서 우주로 가는 단 하나의 톨게이트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긴 하네요.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차세대 우주 통신망 구축, 달 기지 건설, 나아가서 화성 탐사라는 그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가요. 오직 단 하나의 민간 기업, 그것도 스페이스X 이사회의 이윤 중심적인 가격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우리의 우주 개척 시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속도로 흘러가게 될까요? 진짜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그들이 맞이한 이 좋은 위기가 혹시 미래의 우리 인류에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종속의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을지 여러분도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